1톤 트럭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79살 B씨를 치어 B씨가 숨졌습니다. 차가 워낙 세게 달리기 때문에 차 사고 나면 또 사실은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혹시나 차가 나를 박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모자를 발견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가 휠체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섰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이 경우가 이거 상당히 있나 봐요. 이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가요, 권 박사님? 지난 10일 밤이었는데요. 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네. 1톤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문제의 사고 장소인데요. 네. 부산 강서구 녹산 산업북로 앞 도로입니다. 네. 신호등도 없고 또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라 사방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깜깜하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을 네. 미처 못 봤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어둡기도 하고요. 또 이게 보도와 그 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이런 이면 도로였었고 또 트럭의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을 미처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올 초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맞습니다. 있었죠, 그죠? 네. 이거 모자가 함께 사고를 당해서 참 되게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영도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네. 모자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아이고, 발생했습니다. 네. 60대 어머니는 사망했고요. 네. 40대 아들도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어쩌다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사고를 입었나 궁금해하실 텐데 네. 사연을 들으면 더 안타깝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중 나갔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어머님이 청소 일을 하신답니다. 아. 근데 이 아들이 그 청소 일을 고생하시는 어머님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어머님을 배웅을 간 거죠. 마중을 간 거죠. 네.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고 어머님을 무릎 위에 앉혀드리고 그렇게 같이 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택시에 치여서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과정에 좌회하는 택시와 함께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거 전동 휠체어가 차도를 이용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건가요?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전동 휠체어는요, 네. 도로교통법상 이런 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네. 보행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그렇네요. 네. 보행자, 그러니까 네. 보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보행자 도로가 잘 돼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만사에서 네.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이 폭 70cm짜리 전동 휠체어를 탄 정성원 씨가 큰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쭉 뻗은 인도로 잠시 곧이어 전동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경사도 심하고 그리고 또 굴곡도 있고 범퍼 파인 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들 통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이나 입간판, 그리고 가로수와 전신주 등입니다. 이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차로로 내려가는 거죠. 보도블록이 가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막 파인 데도 있고 막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러면 가다 보면 휠체어가 막 너를 띄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안정감 있게 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차도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네,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전동 휠체어 소지자는 2014년 5만 9,700여 명에서 2017년 6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은 도시 한가운데서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차도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 당하면은 이거 보상받기가
힘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네.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불법 주차 차량에도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같이 이 어떤 장애인분들이 네. 도저히 인도로 갈 수가 없어서 차도를 이용하다가 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네. 이런 어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특히 이번처럼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어떤 네.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전동 휠체어에는 야간에는 저희들이 불을 켜고 다닙니다. 켜고 다니는데도 그 야광 반사판 같은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시에서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을 통해서 좀 보급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전동 휠체어에 뭐 옆이나 뒤나 앞이나 이렇게 좀 부착해 서 다니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더 눈에 잘 띄고 또 저희들도 또 안전해질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인도폭을 넓히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고요. 그 전에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저런 작은 대책이라도 지금 하루빨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보행권은.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